전에 여러분 어디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봤겠지만 여러분 오쪽에 보면 그림 하나가 있어. 여러분 추사관을 그린 그림이거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여러분 이제 유배를 왔고 그 유배 와서 여러분 후배 한 명한테 딱 제자 겸 후배인 한 명한테만 편지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관직에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자기 막 부르려고 난린데 여러분 유배를 딱 와버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딱 정리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오직 자기 얘들아 후배인 이상정만 자기를 찾았던 거야. 선생님께서 심심하실까봐 편지와 그 이제 책을 같이 보냅니다. 유배 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 답장을 써준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그림도 있지만 여기 잘 안 보이긴 해도 이 옆쪽에 잘렸지만 여기에 글이 쫙 쓰여져 있거든. 편지를 썼거든.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이 세한도야. 여러분 세한도라고 하는 제목은 아래 선생님 써놨어. 이 한겨울 속에서도 소나무가 의연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유배온 김정희가 나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아니었네, 내 후배가 있었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눈을 맞고 구부러진 소나무처럼 살아가더라도 꿋꿋하게 겨울을 이겨내야지 다짐하는 작품이야. 그러면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고제 정도 썼지만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똑같은 동일 제목으로 여러분 작품이 더 3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비교하는 문제 내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한도라는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순간 무조건 겨울을 이겨내는 의지라는 뜻이야. 그럼 이 작품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바로 무슨 태도가 들어가냐면 의지적 태도, 이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역 청솔 한 그루가 곳곳이 서 있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그림 봐봐. 여러분 집 하나 있고 여러분 집이 얘들아 다 나이가 빠진 여러분 초가집이지만 그 옆에 꿋꿋하게 서 있는 건 소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회관은 여러분 점점 폐락해가는 농촌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 농촌의 모습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야? 지금 현재. 퇴락하는 건 지금의 모습이지.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소나무는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나무는 여러분 퇴락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의연하게 서 있는 여러분 소나무는 꿋꿋하지, 근데 얘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대비가 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여러분 세양지인데 선생님 세양지라고 썼는데 여러분 한글은 여러분 잘못된 글 나오면 자동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세양지가 생지로 고쳐줬어. 원래 여러분 세앙지야, 세앙지. 세앙지야. 그래서 여러분 자동으로 고쳐져가지고 뽑고 나서 봤어 얘들아. 그래서 세양지라고 고치고, 그럼 여러분 세양지는 원래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표준어가 아닌 걸 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될까 얘들아? 시점 허용을 쓰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 농촌에 가면 여러분 막 이러면서 얘들아 여러분 소리 들려. 그래서 여러분 마을 주민들께 알립니다. 고춧가루가 왔으니까 막 얘들아 고춧가루가 왔으니까 고춧가루 타가래. 아니면 여러분 지금 비료 푸대 가져오시면 비료 타줄 수 있게 뭐 해주겠대. 여러분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부녀회장님이 얘들아 마을에서 막 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관에 얘들아 온 소리가 다 퍼졌었대. 그만큼 마을이 활기차고 얘들아 생지조차도 얘들아 활기차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번성했던 농촌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가 돼야 돼요? 과거죠. 그러면 여러분 번성했던 농촌은 과거고 지금은 여러분 마을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랑 현재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대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을회관역하고 회관역의 얘들아 현재와 과거의 대비가 쓰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얘들아 번성했던 농촌이었는데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이 푸른 눈을 더 못 감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청솔은 여러분 지금 막 옆에 얘들아 그 나무 둥치들이 다 터져.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나무들 보다 보면 나무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얘들아 금이 막 이렇게 가 있어서 울퉁불퉁한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상처가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껍질이 벗겨지는 거거든. 그게 둥치가 터지는 거야. 이 껍질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청솔이 아픈 건 사실 누가 아픈 거냐면 쇠락해가는 여러분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가 농민의 아픔을 대신 느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푸른 눈을 더 못 감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푸른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가 푸른색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소나무, 청솔, 그치? 소나무는 여러분 겨울에 색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여러분 이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푸른색 나뭇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푸른 눈은 사실 누굴 갖고 있는 거냐면 아 얘네들은 사람처럼 의인법을 써주고 있는 거구나. 의인법을 써서 농촌의 현실을 여러분 뭐 하냐면 얘네는 외면하지 않아. 여러분 외면할 때 대부분 여러분 뭐 하게? 눈을 뜨게 감아. 여러분 저기 막 나쁜 게 있어. 외면하고 싶으면 여러분 눈을 감아버려. 근데 얘는 눈을 감아요 못 감아요? 눈을 못 감는다고 얘기하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농민들을 같이 공감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여러분 얘의 그런 여러분 농민을 공감해주고 농민들을 이해해주는 이런 모습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청각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번성했던 모습을 설명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소나무가 농민들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년을 한번 보자. 그 회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 소나무에 여러분 회관이 있어. 옆에 회관이 있으면 회관이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쇠락한 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이 문들 바람이 단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바람이 잘 안 막아지고 바람에 턱턱턱턱 이렇게 다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거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바람에 창문이 덜컹덜컹 될 때마다 청솔도 똑같이 무슨 바람을 맞을 거야 얘들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불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얘도 바람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관이 얘들아 바람을 맞는 순간 청솔도 바람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대바람은 겨울에 얘들아 정말 추운 그 시베리아 찬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너무너무 추운 바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청솔이든 여러분 이 농민들에게 뭐해지는 거예요? 실험과 고난이 가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남시주 유동 박시봉방 했었지. 여러분 거기 남시주 유동 우리 박시봉방 안 했나? 했죠. 왜냐면 시험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남시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얘들아 바람, 추위, 눈 얘네들 눈 때문에 쌀랑눈 때문에 쌀랑쌀랑 얘들아 눈이 두들겨지지. 똑같은 모습인 거야. 알겠지? 그럴 때마다 청솔도 노엽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청솔 얘들아 운다고 했으니까 얘 또 뭐하고 있어 얘들아? 의인화를 시키고 있네. 그치? 자, 어떤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써야 돼 얘들아? 청각적인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농촌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이 소나무도 대상도 같이 울어주고 분노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울분을 표현해준다. 자,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플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청솔은 누구와 함께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과 함께 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얘들아?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지? 도치, 그치, 도치를 써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써요? 선생님 지금 세 번째 행하고 네 번째 여러분 앰프를 켜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둥산 박달재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약간 트로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구슬퍼 슬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자, 옛날에는 여러분 마을이 번성하니까 이장님이 주민들께 알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앰프가 이제 농민들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 마을 이장님의 여러분 술 먹고 얘들아 주사를 부리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마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 쇠락해가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이장님도 여러분 농민으로서 한탄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도 노엽게 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민의 울분을 이장님도 표현하고 여러분 청솔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농민하고 여러분 청솔은 동일시되고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청솔하고 여러분 여기 마을 이장님의 이 농민의 울분은 동일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일시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연으로 한번 가보자.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정.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얘들아 박정희 정권이 얘들아 뭘 했지 얘들아?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농민들을 살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주 피폐화된 농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조차도 얘가 버려버린 거야. 손을 놔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농촌의 피폐한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거고, 왜 사는 경제라고 하냐면 궁벽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한자로 또 궁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생산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들아 내가 농사를 지어도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수확도 없겠지. 수확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더더구나 여러분 정부에서도 지원조차 해주지 않는 곳. 그러니까 완전 경제적으로 고립된 공간.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나란 말을 쓰네. 그럼 여러분 우리 남신주의동 박씨봉방에서도 그러나란 말 썼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시상의 전환. 그치. 내용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왜 난장이 되었냐면 누구 때문에 아까 난장이 됐을까? 아까 위에 나왔는데 대바람. 맞아, 대바람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대바람 때문인데, 그러면 대바람은 여러분 농촌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이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요, 선생님들은 비닐하우스를 하거든요. 그 이런 이제 뭐 천혜향도 하고 막 얘들아 이렇게 금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비닐하우스 태풍 불 때요 이거 잘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청소를 바라보는 농민 몇몇들을 봐라. 화자가 얘기를 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난장난 비닐하우스라고 했으니까 농촌이 지금 황폐해진 거야. 근데 이런 황폐해진 여러분 농촌에서도 농민들은 여러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일으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으킨다라는 건 여러분 극복해보려고 하는 시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 본다고? 얘네들이, 이 사람 농민들이 청소를 바라보고 있대. 근데 여러분 청소는 여러분 꿋꿋하게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었지 얘들아? 의연하게 버티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 청소는 의연한 청소를 농민들이 바라보면서 청솔도 저렇게 꿋꿋이 버티는데 우리도 한번 버텨보자, 우리도 이겨보자,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렇게 상처를 가득 입은 청솔도 버티는데 우리도 한번 의연하게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농민들은 청소를 보면서 의지를 다지게 되죠. 남신주동 박씨봉방도 화자가 갈매나무 보면서 의지를 다지게 되었지.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그때마다 삿바람마저 빗질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겨보려고 할 때도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 얘들아? 삿바람이 불어. 이러면 삿바람이 대바람이랑 똑같이 겨울에 아주 추운 바람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삿바람이 불 때마다 청솔은 그 나무에 얘들아 그 삿바람을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좀 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청솔이 여러분 지금 농민들이랑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청솔은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 시련과 고난에 느끼면서 느끼는 그 서러움 있지, 울분,
아까 얘들아 느꼈던 슬픔, 울고 있었잖아. 그 감정을 잘 빗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엉켜 있을 때 빗질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 얘들아? 풀어나지? 풀리죠? 빗질한다는 건 여러분 뭉쳐있는 여러분 감정을 풀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여러분 빗질하는 건 여러분 감정을 뭐 하는 행위? 해소하는 행위인 거야. 정서를 풀어내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해소하는 행위고 서러움을 잘 걸러내어서 푸른 숨결을 내뱉고 있대요. 여러분 겨울이니까 너무 춥고 나무조차도 힘들어서 다 뻑뻑뻑뻑 다 갈라져 있더라. 이 나무의 껍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력을 여러분 지금 사실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생명력은 눈에 안 보이는데 푸른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계속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는 서러움을 여러분 잘 견뎌내는 의연한 대상이고 그 의연함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신주의 공방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그 갈매나무 딱 써줄 때 어떤 삶을 지향한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고결함. 맞아. 그 고결함이야. 깨끗함. 고결함, 정결함. 그래서 여러분 이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남을 탓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는 고결함,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나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 사연하고 오연 맨 마지막 부분 선생님 다 밑줄 뭐에다 밑줄 걷는지 한번 봐봐. 사연, 오연에 보아라, 보아라. 맞니? 여러분 보아라, 보아라라고 하는 건 무슨 어조로 사용하는 걸까? 명령을 사용해. 맞아. 명령형을 사용하는 의도가 뭐냐면 농민과 이 청솔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나무는 여러분 아무리 울분이 있어도 그거를 여러분 잘 정화시키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를 보면서 이겨내려고 한 사람도 누구였지 얘들아? 소나무를 보면서 농민들도 소나무를 보면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세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농민과 청솔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화자는 이 농민과 이러면 이 청솔에 대한 예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어? 쟤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누구의 태도라고? 이건 화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상들의 태도는 무슨 태도? 의지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연 갈게.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때 나는 누구 연애? 화자, 그치? 화자는 여러분 농민도 아니고 화자는 여러분 청솔도 아니에요. 그냥 청솔과 농민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희망의 노예가 아니래. 이 말은 뭐냐면 터무니없는 희망을 막연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무턱대고 이걸 내가 뭐 노력도 하지 않고 난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노력도 안 하고 나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터무니없는 희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까맣같이 얼어주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 지금 대바람이 불고 삭바람이 부는 거니까 여러분 계절이 언제일까요? 겨울이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까마귀 옷까치조차 얼어 죽을 것 같은 아침이라는 거야. 그러면 농촌이 당면한 현실을 여러분 무슨 계절로 표현하고 있냐면 겨울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표현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처한 여러분 이 현실은 너무 엄폭한 현실을 갖고 있는 거죠. 엄폭한. 여러분 혹한이란 말 들어봤어? 혹한? 혹한이라는 건 너무 혹독하게 춥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혹이 혹독하다라는 뜻이고 엄은 엄격하다라는 뜻이야. 정말 무섭고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추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 동쪽에서는 꼭두선이빛이 타오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가 바다 혹은 바다 아니면 지평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지평선이나 이러면 수평선에 아침이 되면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해는 아직 안 떠도
점점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쫙 올라오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직 해는 안 떴어. 해가 뜨기 전에 얘들아 그 일렁이는 여러분 그 빨간 불빛 있죠? 그 불빛을 꼭두선이빛이라고 해요. 그럼 꼭두선이빛은 여러분 지금 붉은색의 이미지를 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뜰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얘들아? 태양이 뜰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의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얘들아 이거 희망의 이미지는 여기 뒤에다 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 무슨 이미지로 표현했냐면 붉은색이니까 색채 시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근데 여러분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막 믿는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너무 얘들 막 비현실적인 희망을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농촌에선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누구 때문에? 우연한 청솔 때문에. 근데 그 청소를 보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누구 때문에? 농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얘들아 극복하려는 그 모습, 행위에서 비닐하우스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 소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희망을 엿볼 수 있더라.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이 추운 엄격한 현실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을 여러분 이미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7쪽에 여러분 송민곡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칸이 좀 그림 하나가 다 보여야 되니까 칸 좀 잡지만 여러분 빈칸 채우면서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선생님이 첫 줄에 써놓은 건 여러분 이게 옛말, 그 다음에 아래는 현대어풀이야.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현대어풀이는 보지 말고 계속 여러분 옛말로 된 걸 봐야지, 그치? 학교에서는 현대어풀이 안 해주실 거니까. 자, 여러분 저기 가는 저 값이 어디서 본 듯도 한 것 같구나. 그럼 여러분 감녀가 을려를 보면서 어디서 봤지? 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가는 저 값이는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을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감녀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어. 여기선 첫 번째 이러면 작품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작품 전개의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을려를 보면서 천상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그럼 여러분 을려가 백옥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늘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늘 위에서 쭉 인간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너 왜 하늘 세계랑 이별하고 여기에 왔니? 감녀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천상백옥경은 여러분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을 얘기하고, 그 하늘은 여러분 곧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임금님이 사는 한양. 그러면 여러분 한양인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오는 걸 여러분 무슨 모티프라고 해? 적강 모티프라고 하지. 적강 모티프를 쓴다. 그러면 을려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임금 혹은 임과 이별한 상황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해다 다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너 왜 하늘에서 이님이랑 이별한 다음에 누구 보려고 지금 인간 세상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누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을려가 사랑하는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부터 선생님 3번까지 읽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 지금 계속 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얘들아? 감녀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할게. 감녀하고 을려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면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감녀와 을려는 구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구면인 거야. 초면이 아닌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4, 5, 6번을 한번 가보자. 너구나.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구나라고 했을 때 이 너가 누굴까 얘들아? 감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을려는 감녀야 너 오랜만이다. 나 만났으니까 내 사설,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줘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 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을려의 역할 첫 번째는 감녀의 질문에 뭘 한 거냐면 대답을 하지. 너 어디 가니? 을려야 오랜만이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연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연을 얘기하는 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하소연한다라고 얘기했지. 하소연이 하소연. 그러면 이 글의 시상전개 방식은 감녀와 을려가 둘이 말을 주고받는 구성이니까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더라? 대화체를 쓰는 거지. 맞아. 대화체를 쓴다. 자, 이 얼굴, 이 겉옷, 님이 얘들아 괴다가 무슨 뜻이더라? 사랑하다. 사랑해 주실 것만 같았는데 그럼 여러분 자기 얼굴이랑 자기 몸매가 너무 다 예쁘다고 님이 사랑해 줄 것만 같았대. 그러면 을려의 어떤 상황이냐면 임과 사랑을 나눴던 시간이니까 지금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자,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아유 너 왔구나, 정철 왔구나, 아이고 을려 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너 왔네, 정철 왔네, 을려 왔네 라고 하면서 반겨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미 을려를 보면 반겨주신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과거. 그 지금 다 계속 과거야 얘들아. 이때는 여러분 이 화자가 을려가 행복했던 시간일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거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여러분 군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군이 쓸데없는 뜻이거든. 쓸데없는 뜻.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얘기하냐면 신하가 임금님에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배신할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님을 배신할 다른 생각, 이게 군 뜻이고 이런 생각은 나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롯이 누구만 봤다? 임금님만 사랑했다. 근데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하였는지 그럼 여러분 이래야 교태의 뜻을 봤더니 아양과 음속을 부렸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애교를 피우고 아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옆에서 얘들아 계속 막 치덕이면서 막 이러면서 얘들아 막 아양을 피우면 너무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거야. 나 탓이야, 나 탓.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임에게 음석과 아양을 부리면서 님을 힘들게 만든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을 힘들게 만든 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정철이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관동별곡에서도 알겠지만 정철이 여러분 뭘 많이 좋아했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술을 먹다가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여러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정철이 너무 예쁜데 정철이 맨날 술 마시고 사고 치니까 그 정철을 얘가 사고 친 거 뒷수습하다가 많이 이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 때문에 지금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반기시는 낯빛,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여러분 6번을 봐봐. 5번을 봐. 6번을 봤을 때 얘들아 어떻게 했어 얘들아 임금님이 너 왔구나 너 왔구나 이렇게 반겨주셨잖아. 근데 이제 내가 아양과 애교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야.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와 달라진 입의 태도를 제시하고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달라지셨는가 질문해요. 답이 정해지죠. 그럼 무슨 걸 쓰는 거예요? 서리법을 써요. 그럼 칸자가 선생님 옆에다 쓸게. 그리고 과거랑 현재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과거 현재를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10번. 자, 누워서도 생각을 하고 일어앉아서도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선생님이 왜 얘들아 여기 헤어 하리에다
그래. 생각하다라고 해석해. 해다가 무슨 뜻이었더라? 생각하다. 그치.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이게 왜 헤어졌지? 이미 왜 헤어졌을까? 이미 왜 달라졌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대구법을 쓰죠. 문장이 비슷하니까. 자, 여러분 대구법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화자가 자기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성찰 곁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구법 성찰. 자, 그 다음 거 할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대요. 뭐뭐 같이. 이게 무슨 편법이야?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선 1번은 직유법을 사용을 해. 자, 내 죄가 아까 얘들아 내 죄가 뭐였더라 얘들아? 이레와 아양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레와 아양을 피웠는데 그 이레와 아양이 여러분 산같이 쌓여 있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애교를 피우고 이 사람한테 다정하게 구는 행동으로 눈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실 죄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눈에 보이게끔 산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그럼 무슨 표현법도 쓰고 있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화자는 성찰을 해보고 나니 성찰의 결과가 나온 거야. 화자는 죄가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자기한테 있다. 내 죄가 이렇게나 쌓여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여러분. 12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이 있겠는가. 그럼 자, 여러분 여기도 하늘이라 사람이라 원망하며 허물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문장 구조가 비슷해. 이것도 뭐라고 해도 돼? 대구법을 사용을 해. 자, 대구법도 쓰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죄가 있다고?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면 서리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신이 얘들아 하늘을 원망할 수 없어. 그 죄가 없어. 다른 사람들 죄가 없어. 오롯이 여러분 누가 죄가 있다? 자기 자신이 을려. 자기한테 죄가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 서러워서 풀어서 아까 해다가 뭐라고 얘들아 해다? 생각해보니 이건 조물주의 탓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조물주를 그려놨거든. 근데 조물주를 산신령으로 그리긴 했는데 얘들아 지금 여러분 하자는 을려는 자기가 내 탓에 의해서 이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 탓이라고? 조물주의 탓이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별의 이유는 내 탓, 운명 탓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운명이 뭐냐면 우리가 헤어질 운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질 운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운명이 우리의 헤어짐을 결정해 놓은 거니까 운명 먼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운명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운명론적 세계관을 배운 게 남신주동 박씨분방이잖아. 거기서도 운명을 수용하고 수용을 하니까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갈매나무라고 하는 의지를 표상할 수 있었잖아. 여기서도 우리가 헤어진 게 내 탓 플러스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헤어질 운명이었구나.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운명 내 탓이야. 알겠지? 여기서 운명을 탓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 둘 다 내 탓이야. 그럼 선생님 지금 4번부터 13번까지 읽었거든요. 그럼 4번부터 13번까지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을려가 얘기하는 거. 그렇지. 을려야 을려. 그러니까 여러분 14번에서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마 을려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감녀의 역할이 나오지. 감녀는 을려를 여러분 위로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감녀의 역할 지금 2개 나왔어 얘들아. 첫 번째 무슨 역할 나왔더라? 시작. 그
그 다음에 위로. 자, 그러면 여기 14번의 주체는 누구다? 감녀가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가 얘기하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맺힌 일이 있었어. 감녀야. 내가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맺힌 일이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번이야? 16번부터 42번까지 16번부터 42번까지 미안해 41번 미안해 41번 43번까지 떠오르겠다 미안해 이때까지의 사연을 응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을려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왜 이별했는지 이별해서 자기 가슴에 맺힌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한테 구현을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잖아. 나 마음에 맺혀있는 일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주제도 만들고 정서도 부각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님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신 날이 몇 날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선조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임진왜란도 겪었고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야. 선생님 우리 관동별곡 할 때도 설명했지만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근심걱정이 세상 근심걱정을 여러분 선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 그러니까 얘들 아들한테도 질투해. 아들한테도 얘들아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말까 이것도 걱정해. 이러면 나란 일도 걱정해.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걱정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근심, 걱정, 수심이 어깨에 계속 짓눌려 있는 거죠. 그걸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얼굴에 너 왜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에 수심이 짙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수심이 짙다? 수심은 근심거리가 얼굴에 물처럼 표현된다는 거야. 그럼 물같이 흘러내린다는 얼굴이 흘러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여러분 임금님의 얼굴을 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을 사용을 하고 이건 여러분 이미 얘들아 울상을 짓고 임금님이 힘들까봐 화자가 걱정하는 표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봐볼게요. 자, 춘한 고열은 어찌해서 지내시며 여러분 춘자가 무슨 춘자야 얘들아? 봄에 차가운 그러니까 약간 꽃샘 추위가 있는 봄에 추위와 여러분 고열이 뭐죠? 고열 뜨거운 열을 얘기해요. 뜨거운 열이니까 여러분 계절 중에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 여름을 얘기해. 맞아. 자, 추위할 때다 추자가 무슨 추자야? 가을 추자지. 여러분 동자는 무슨 동자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지내시고 누가 보시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문장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임금님께서 여러분 사계절을 잘 지내시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철이 이곳에 얘들아 이제 유배는 아니지만 은거하는 곳에 전남에 내려오는데 전남에 내려와서 3년을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적어도 3번은 반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임금님은 잘 계실까? 걱정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거 가보자. 19번. 자, 죽조반 조성 매 여러분 자, 이 매가 혹시 여러분 그 제사 지내러 가면 어른들이 매 가져오라고 해. 매 갖고 와라. 매가 뭐냐면 제도 사투리 남아있거든. 매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밥 갖고 오라는 뜻이야. 제사밥. 이걸 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매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을 얘기해. 밥을 완전 높이는 표현. 응? 제사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 높이는 거야. 그러면 죽조반 여러분 아침에 임금님은 혹시 여러분 몇 시부터 활동하는지 혹시 아세요? 임금님이 기상시간이 보편적으로 4시에서 5시
이렇대요. 그럼 4, 5시에는 일어나서 이런 몸을 딱 정결하게 씻고 이러면 준비한 다음에 이러면 아침 조례가 7시나 8시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럼 이제 뭐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왕이 빨리 얘들한테 물러났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은 빨리 죽었으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 말고 어머니들 계실 수 있잖아. 할머니나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인사 드리러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침에 이러면 조례를 준비하려고 공부를 좀 했대요. 그러면 그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아침 먹기까지 그러면 한 3시간 정도가 비는 거야. 당연히 약간 출출하지. 그래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이걸 죽조반이라고 해요. 죽이나 아니면 여러분 타락, 우유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 이제 조례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침밥 이제 먹어요. 7시에 아침밥 딱 먹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해요. 조례를 하고 나서 공부 조금 1~2시간 더 하다가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또 여러분 점심에 또 조례를 또 해요. 공부를 또 신학이랑 또 하는 거야. 조례를 또 해요. 그리고 오후 되면 약간 출출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간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석강을 해요. 석강은 또 공부하는 거야. 또 공부하고 여러분 또 조례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그럼 이제 저녁밥 먹겠죠? 저녁 먹고 그럼 이제 밤이 되면 밤에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상소문이 같은 거 올라오면 그런 거 쭉 보고 그러고 나서 얘들아 한 1시쯤 12시쯤 잔대. 그럼 하루에 자는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밤에 이제 약참 좀 먹고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이 아침 밥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는 잘 드시고 계실까? 아침은 잘 드실까? 저녁은 잘 드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얘들아 뭐는 잘 드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이걸 계속 사계절 내내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고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 뭘 걱정하고 있냐면 잠자는 것 또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사계절 내내 걱정하죠. 아침에도 걱정하고 점심에도 걱정하고 밤에도 걱정하는 거죠. 내가 왜 걱정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화자가 시도 때도 없이 임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여러분 18, 19, 20번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18번부터 여러분 20번까지 화자가 끊임없이 임을 걱정하는 것을 잠은 잘 자냐, 밥은 잘 먹냐, 사계절은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24시간 하루 한 달 내내 1년 내내 누구 생각만 한다? 임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걸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갈게요. 님 다희 여러분 자 다희라고 하는 거 우리 방학 때 여러분 했었는데 다희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다희 쪽 어느 쪽 남쪽 북쪽 할 때 쪽이야 쪽. 그러면 여러분 님쪽의 소식을 알려하니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님의 소식을 지금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24시간 내내를.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여러분 해보니 근데 여러분 화자는 임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져서 직접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여러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의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봐봐.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선생님 이 디테일을 잘 봐줘야 돼. 여러분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카톡 노란 색깔로 1 써놨거든. 님 자기야 얘들 불러도 안 읽어.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화자는 오늘도 얘들아 님에게 소식을 보내지만 님이 나한테 소식을 보내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라고 해서 내 소식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겠죠. 왜? 벌써 한 달, 2달, 이러면 1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도 거의 끝났구나. 내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올까? 내 마음은 둘 데 없으니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오늘도 내일도 거의 저물었구나. 사람이 올까? 여러분 지금 대구법을 써요. 문장 비슷하게 대구법을 써서 소식을 듣지 못하자 직접 찾아 나서려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화자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찾아 나설까? 또 님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크면 직접 찾아 나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자는 님의 소식 지금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잡으세요. 임금님이 어디 살고 있냐면 여러분 임금님이 옥황상제로 표현이 되니까 천상계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임을 만나려고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산 위에 화자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왜 산에 가? 산 밑에서 임을 보는 거나 산 위에서 임을 보는 거면 어디가 더 가까워요? 산 위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 임의 거리감을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정리해봐. 이 산은 여러분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 공간이에요? 부정적 공간이에요? 긍정적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 화자가 바라는 어떤 소망의 성취의 공간이겠죠. 화자는 님을 만나고 싶고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임과의 뭐를 좁힐 수 있다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얘들아 가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행동들이 바로 화자가 적극적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적극적 여성 뭐 배웠지? 딱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우리 고든 시간 우리 춤승전에서도 춤승의 아내가 적극적이지만 서경배곡에도 이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매는 화자가 적극적인 여러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공간이야. 왜? 자, 다른 여자들은 여러분 전통적인 여자는 님이 얘들아 소식을 보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점 공부하면서 언제 님이 오실까? 님이 언제 소식을 보내주실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거든요. 근데 화자는 뭐 해요? 직접 찾아 나서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여성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전 시가들 중에서 적극적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2개, 서경별곡 송민곡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껴냐면 구름하고 얘들아 안개가 잔뜩 껴 있는 거야. 그럼 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쌍욕을 박아버리는 거지. 18. 자, 여러분 쌍욕 박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매는 누굴 만날 수 있는데? 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얘네가 나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하고 안개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존재냐면 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얘들아 이제 반영문적 관점이나 표현문적 관점으로 보면 나를 방해했던 간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정치적 적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느라? 정치적 적, 정적이라고 해. 그래서 정치적으로 적이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구름만 여러분 간신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방해물 모두 다 간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둘 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구름만 인정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다 방해물인 건 맞는데 구름이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 관습적으로 계속 동양에서는 간신을 상징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 관동별국에도 나와. 관동별국에 얘들아 그 이태백이 얘들아 침을 퇴뱉는 장면 나와요. 그 사람이 쓴 시에 보면 여러분 이 간신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햇빛이 뜰라 하는데 구름이 가려버린다 이런 표현 나와. 이게 얘들아 이태백부터 썼던 표현이거든. 정철의 관동별국에도 나와요. 정철의 송미인곡에도 나와요. 정철의 삼인곡에도 나와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도 다 나와요. 간신이에요. 구름은 간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신배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얘만 인정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남녀고사 선생님들이 좀 입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방해물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초점 둬서 물어보시니까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구름만 우선은 여러분 간신 정적이라고 쓸 건데 하도님 다라고 하셨으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개 껴있고 구름 껴있으니까 햇빛이 보여 안 보여? 햇빛이 안 보이지? 사방이 어두워도 이렇게 깜깜한 거야.
해하고 달이 안 보이고 구름하고 안개만 보이는 거야. 그 전에 구름하고 안개에다가 동그란 표시하고 해하고 달에는 X 표시 해놨지.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자가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며.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해와 달은 누굴 상징하는 거였지? 임금님, 그치? 그럼 1월이 바로 임금님이에요. 그럼 이 임금님을 우리가 어찌 보면 산천이 어두운 이유는 이 장애물들 때문인 거죠. 자, 지척을 모르거든. 여러분 지척이 바로 한치앞이야. 한치앞. 한치앞도 모르거늘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안개가 여기까지 껴있으니까 바로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천리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천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천리는 여러분 진짜 천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간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먼 곳 볼 수 있어 없어? 안개하고 구름 때문에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답이 정해졌네. 서리법. 그래서 이걸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26번까지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가로 가서 마무리 정리를 할 건데 이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부분 좀 해볼 거야. 자, 얘들아 우리 27번 그림 한번 봐보자. 차라리 얘는 산에서는 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백길이라도 알아보자. 물을 타고 님을 만나려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가는 님의 뭘 들을 수 있는 곳이야 얘들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지. 그러면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랑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왜와 똑같죠? 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근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를 타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야. 얘가 배를 건너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물살이 너무 세. 그럼 얘네들은 나를 물을 건너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 방해물은 총 4개야 얘들아. 구름, 안개, 바람, 물결 4개.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그럼 여러분 빈배만 선생님 지금 빈배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얘들아?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고 했지. 덩그러니. 근데 여러분 화자도 혼자 있잖아요. 근데 저 빈배도 비어서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뱃사공은 없으니까 나는 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는데 여러분 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이 배를 보면서 내가 외로운 처지구나. 나는 결국 님을 만나러 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감정이 끄집어내지는 거야. 그럼 우리 감정이 끄집어내지는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빈배가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러면 화자의 외로움을 여러분 끄집어냈어. 뭘 써야 돼? 환기를 쓰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갈매나무에서는 여러분 그 남시주던 박시본방에서는 나랑 동일시가 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내 감정을 투영을 시켜놓은 거잖아. 여기서는 환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외로움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갈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럼 여러분 여기 선생님 또 어떻게 설명해놨어 얘들아? 우두커니 서 있다고 얘기했지. 하루가 졌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혼자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빈가 없지만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다음 페이지 가자. 12쪽. 자, 님의 소식이 더 아득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니까 님의 소식을 더 아득히 멀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바람, 물결, 구름, 안개가 계속 날 방해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님의 소식 결국 날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래서 아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화자의 정서는 여러분 님이 너무 그립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자는 결국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모첨, 여러분 혹시 모첨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우리 방학 때 암기했었는데
초가집 지붕. 여러분 그 처마 있죠? 처마. 지붕 아래 처마. 거기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처마 밑에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이 누굴 위해서 밝혀져 있는가? 자, 여러분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밤에 여러분 옛날에는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집 바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고 불을 켜놨거든요. 그 밖에 손님이 올 때 켜놓는 등불을 반벽청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집에 딱 갔는데 반벽청등이 켜져 있는 거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님이 날 찾으러 왔나? 설레면서 갔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나의 외로움을 또 어떻게 할까 얘들아? 더 끄집어내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반벽청등이. 그러면 반벽청등은 화자의 얘들아 외로움을 또 끄집어냈으니까 뭐가 돼야 돼? 객관적 상간물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객관적 상간물이 지금 2개 쓰이고 있는 거야. 반벽청등 빈대. 응? 자, 그러면 객관적 상간물로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을 시키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무슨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모처럼 차가운 자리야. 찬 자리. 차갑다라는 건 무슨 이미지지 얘들아? 촉각이거든? 맞아. 여러분 촉각적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자, 여러분 왜 촉각적 이미지를 제시하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훅 들어가면 갑자기 집이 썰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 겨울에 물론 여러분 이제 보일러 틀고 하면 괜찮지만 갑자기 얘들아 이불을 딱 펼쳐서 딱 들어가면 찬기운 확 느껴질 때 있어. 갑자기 이불을 펴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촉각적 이미지가 여러분 내가 혼자 있다. 차갑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 지내는 독수공방의 신세를 여러분 이미지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얘들아 집에서 아무도 없이 이러면 독수공방을 하고 있고 그 독수공방하고 있는데 얘들아 불까지 좀 켜져 있어.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슬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2가지의 방식으로 자기가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 거 한번 갈게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 뜨면서 바자신이 적은 듯 여러분 적은 듯이 혹시 무슨 뜻이었냐면 잠시 동안이야. 맞아. 잠시 동안 힘이 소진해서 끝나서 꿈에서 님을 잠깐 보니. 그럼 여러분 화자 오늘 어디 갔다 왔더라? 산에 올라갔다 왔죠? 산에서 님 못 만나니까 강에 갔다 왔죠? 강에 가서 얘들아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 싸우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시상관계 방식이 나오네. 공간의 이동.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아까 강가에 있을 때 얘들아 시간이 언제였더라? 강가에서 저녁이었는데 해가 진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산에 갔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낮이겠죠. 그럼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아까 시간이 언제래? 언제 돌아왔대? 밤중에 돌아왔다는 표현 쓰지? 밤에 돌아온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시상관계 방식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도 쓰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지치지.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기절을 해버린 거야. 근데 기절해서 뭘 꿔 얘들아? 꿈을 꿔. 그 꿈에서 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여러분 해 뜨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더니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쭉쭉쭉쭉 열거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열거 해주고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꿈에서 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해소가 영원히 해소해야 일시적 해소예요? 일시적 해소죠. 여러분 꿈은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의 여러분 어떤 감정들이 일시적으로만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일시적 해소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것도 보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그럼 여러분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님이랑 지금 3년 동안 이별을 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의 기억 속에는 님이 얘들아 생기가 넘치고 젊은 얼굴이었는데 여러분 꿈에서 보니까 님의 얼굴이 막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님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맞아. 정절에 대한 특징이야. 자기 자랑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옷 같은 얼굴은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 속 있는 거고 반이나 늙었다라는 건 여러분 화자의 이러면 걱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화자가 걱정하니까 님이 이렇게 늙었구나. 아 화자가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그걸 걱정하는 마음을 표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젊었고 늙었고 이러면 생기가 넘치고 얘들아 폭삭 늙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비가 돼야지. 대조라고 해도 돼. 맞아. 그리고 여러분 대비도 되지만 옷 같은 이란 말도 썼으니까 뭐뭐 같은 지급법서. 맞아. 이렇게 두 개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먹은 말씀을 여러분 실커장이 실컷 삽다가 뭐였더라 얘들아 이거? 말을 올리라.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먹은 말씀 아까 얘들아 우리 아까 맨 앞에 16번 했을 때요. 16번에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말 썼거든. 그 맺힌 일. 가슴에 맺힌 일을 임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화자의 즉 을려의 얘들아 사연이거든. 마음에 먹은 말씀 을려의 사연. 내가 님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임금님이랑 헤어져서 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거 보세요. 눈물이 바람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 말해서 목이 메인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슬프니까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잘 할 수 없더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얘들아 해소가 됐어 안 됐어? 해소 안 됐지. 왜냐면 당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그 다음에 얘들아 누굴 만났는지 선생님이 희대역작 하나 그려놨어. 너무 잘 그리지 않았니? 선생님이 희대역작 하나 그려놨거든. 너무 잘 그렸죠. 자 여러분 너무 얄밉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전에 지랄맞은 닭소리. 지랄맞은 표준어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랄맞은 닭소리,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어찌 깨워버리는가. 그럼 여러분 나는 님에게 내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얘들아 누가 나를 깨워버리는 거야? 이놈의 닭이 나를 깨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개성이라고 하는 닭소리는 화자의 얘들아 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방해하는 역할이니까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닭소리니까 무슨 이미지를 쓸 거야? 청각적 이미지 써야죠. 청각적 이미지야. 자, 아이고 어하니까 여러분 무슨 편법 써야 돼? 영탄법 쓰지, 그치? 자, 아이고 헛된 일이구나. 여러분 꿈이니까 당연히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구나. 이 일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여러분 꿈에서 딱 깨보니까 여러분 님이 옆에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허무하죠. 왜냐면 님이 여러분 꿈에서 만났는데 님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쓸쓸하죠. 여러분 꿈꿔서 여러분 그 꿈에서 정말 기분 좋았던 꿈들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생 때 무슨 또 꿈 내용 기억나. 내가 정말 진짜 최애로 좋아했던 여러분 이제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수 오빠가 내가 버진로드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럼 버진로드 뭔지 알죠? 결혼식이거든요. 내 웨딩드레스 입고 이러면 버렸는데 저기 딱 뒷모습만 봐도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오빠야.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거기 있는 거야. 이러면 거기서 이제 딱 그 오빠가 뒤돌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깨났어. 엄마가 깨웠거든요. 하도하라고. 자 이러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가 꿈속에서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보니까 얘들아 너무 헛되지. 왜냐면 나는 이 오빠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그걸 못했잖아. 그러니까 허무하고 쓸쓸하고 당연히 여러분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더 고조될 심화될 수밖에 없어. 맞아.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님이 보고 싶으니까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밖으로 보는 거야. 혹시나 님이 온 건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지만 근데 여러분 님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니까 어여쁜 그림자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어여쁜이 얘들아 무슨 뜻이더라 어여쁜?
불쌍하다. 그치? 내 자신이 불쌍한 그림자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임에 대한 여러분 화자의 여러분 그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면 여러분 쓸쓸한 분위기는 아까 앞에서 적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이 슬픈 이미지거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라고 할게.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1번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럴 바에는 내가 님을 그리워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여러분 나걸이나 돼야겠다. 달빛이 되겠대요. 여러분 나걸은 달빛이야. 달이 아니라 달빛이 돼야겠다.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춰야지.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요, 여러분 내가 달이고 여러분 이 달빛을 통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임금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잖아? 옥황상제가 임금님처럼 표현되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내가 땅에 있으면 님이랑 거리가 어떠지 얘들아? 너무 멀지. 산 위에 올라가면 거리는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방해했어? 여러분 궁금하고 관심들이 막 방해를 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달이 되면 산보다 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적 말고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야. 거리가 더 좁아지고 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차라리 죽으면 달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님이랑 뭘 좁히려고? 거리감을 좁히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나걸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되겠다고 한 거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근데 화자는 여러분 뭘 하냐면 달빛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달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지금 무슨 달 떴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여러분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겠고 구름에 가려졌을 수도 있고 보름달이 떴는지 반달 떴는지 몰라. 내가 봐야 알아. 그럼 봐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달빛으로 얘들아 레이저빔을 계속 쏴 님한테 내 사랑을 아무리 쏴도 님이 얘들아 창밖을 보지 않으면 내 사랑 님에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걸은 상대적으로 구준비보다는 소극적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인 애정만, 물론 여러분 이거 상대적 개념이야. 화자는 여러분 아까 산 위에 올라가고 막 물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적극적인 모습 안에서도 소극적인 게 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을려가 님에게 갖는 변치 않는 여러분 이 마음, 이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을 해. 왜 변치 않느냐면 죽어서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서경글국에 무슨 단어랑 똑같아요? 긴. 여러분 끈이 변치 않는 믿음이었지? 그거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여러분 사랑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을려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네 번째 역할, 작가의 처지, 정철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화자는 누구라고 생각해도 돼? 정철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작품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중심인물 같은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부터 41번까지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을려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을려가 자기는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박신님 달보다는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달빛도 님이랑 여러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달빛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이 물방울 봐봐. 여러분 비가 되면 여러분 님이랑 더 어떻게 되지? 더 가까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달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분 안다 모른다? 우리 보지 않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비 오는 소리 들리면 비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죠. 이 안에 있어도. 여러분 또 만약에 비 오는 거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비 오는 거 바로 알죠. 왜? 딱 맞는 순간 한 방울이라도 비 오는 순간 바로 알잖아. 그러니까 구준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장막비를 얘기하는데 그 장막비는 여러분 그냥 비보다도 당연히 얘들아 빨리 인식할까 빨리 인식을 못할까? 인식이 엄청 빨라. 그래서 화자의 또 다른 분신이기도 하고 이때는
그러면 여러분 님에게 자기 존재를 어필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치 애정관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상대적인 개념이야. 둘 다 적극적인데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건 여러분 구준비, 둘 중에 적극적인 거에서도 좀 더 소극적인 건 나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 애정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감녀의 역할 세 번째 게 나와. 감녀는 여러분 너 나걸보다 구준비가 되는 거 어때? 뭘 해주냐면 충고를 해주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녀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 네 번째 역할 작품의 종결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여러분 감녀가 주인공이에요? 을녀가 주인공이에요? 을녀. 그럼 얘는 주인공이 아니지. 그래서 보조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빈칸에 보조적이라고 써줘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죽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말들을 쓰잖아. 여기 선생님 안 썼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사상이 들어가야 되냐면 윤회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불교적 윤회 사상.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원론조 세 개가 있고 여러분 또 여기 하나 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간다. 왜냐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교적 윤회 사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 이런 거 아까 나왔던 거 다 정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아. 대화체 그치? 산에 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모처럼 찬자리에 왔어요. 공간의 이동. 아침, 점심, 밤. 안 돼. 낮, 저녁, 밤. 여러분 이건 시간의 흐름. 그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내가 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남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 군신, 임금하고 신하. 맞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충신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랫말이 들어가 있는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충신연주지사 노랫말이니까 그럼 여러분 주제를 딱 네 글자로 하면 연군지정이 되는 거야. 연군지정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그 아랫부분에 여기 좀 더 남죠 여러분. 거기다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이거 관동별곡 할 때도 선생님 설명해 주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 화자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있으면 여기가 한양이야. 한양은 여러분 누가 있는 곳이냐면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전남 창평 이곳이 여러분 지금 정철의 은거지예요. 은거지. 은거하는 공간. 근데 이곳을 여러분 한양을 여러분 지금 무슨 이미지로 표현해? 임금님 계신 곳을? 하늘 세상으로 표현해. 맞아. 여러분 천상계로 표현을 하죠. 천상계. 근데 여러분 전남 창평에 내려온 을려가 여러분 정철이 아까 을려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두 번째 천상대곡동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지 얘들아? 적강했거든. 그럼 적강하면 어디로 와야 돼 얘들아? 지성세계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양에서 전남으로 내려온 이 정철의 모습은 여러분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한양과 전남 천평을 천상계와 지상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의 삶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는 선생님이 시간 좀 남을까봐 얘들아 넣어놨는데 갑자기 얘들아 그 진도를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화갈 들어가고 뒷부분에 있는 연계 작품들은 문제가 넣어놨으니까 문제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선생님이 우화가 먼저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2주차 거 혹시 있을까? 있는 친구들은 2주차 꺼내고 3주차 꺼내고 가자. 3주차 꺼내고 없는 친구들은 그 연두색 표지거든. 연두색 표지. 그렇지. 없는 사람.
우할가라고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우선 우할의 뜻을 먼저 한번 보세요. 우할이라고 하는 뜻은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자기 자신이 멍청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세상 물정이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살이야. 30살이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은행 업무도 못 보고 여러분 그다음에 뭐 참치는 얼마인지 아니면 여러분 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 정도면 적절하게 샀는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이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걸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은 여러분 이 나이대에 맞게 얘들아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걸 여러분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변해요 점점.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것들 혹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변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나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우리는 고결한 삶이라고 하거든. 그 고결한 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월하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남신주랑도 여러분 연결해서도 볼 수 있어. 남신주도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기가 고결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도 그거에서 여러분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월한 인간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요. 왜? 이 세상에 얘들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괴로운 거죠. 자, 자신의 삶을 근데 긍정하면서 우월함을 지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나간다는 건 무슨 태도다? 의지적 태도이기도 하다. 내가 고결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야.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한번 봐보자. 이 몸이 생겨난 건 금수와 다름으로 여러분 자 금수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걸까? 짐승을 얘기를 해. 나는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구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뭘 해주고 있는 걸까요? 비교해요. 맞아요. 자, 애칭 경영과 충분제장을 내 분수안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자, 여러분 애칭 경영, 충분제장 아래 뜻을 봤더니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어른에게 공경한대. 여러분 이 네 가지 덕목이 모두 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유교적 가치관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관이고 그 이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금수랑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교적 가치관만 추구하면서 이것만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하나도 못 이루고 여러분 뭘 못 이루냐면 옛날에 사대부들은 여러분 관직에 나가서 입신양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신양명이 나쁜 거 아니야 얘들아? 임금님을 도와주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입신양명을 하는 건 되게 긍정적인 행동이야. 근데 그 안에서 탐관오리처럼 물건 빼앗고 착취하고 이러면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밝히면 이건 나쁜 행동이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얘기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입신양명하는 건 부정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도 못 이뤘다는 건 입신양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사대부로 태어났잖아요. 사대부로 태어났는데 얘들아 뭐도 못 이룬 거예요. 입신양명 하나 이루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급제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부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면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두 글자 뭐야? 무할이야. 젊은 시절 끝이 없던 이 우한함이 여러분 이 평생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한 한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평생 이 우월한 건 날이 길 때까지 지금까지도 나를 쫓아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상태로 내 신념만 지키면서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걸까? 아침이 저녁을 부족한들 근심하며. 대구예요. 대구예요. 대구. 자, 일간목. 여러분 일간목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초가집. 그치?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도 얘들아 아침밥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야. 가난해서. 저녁밥은 여러분 당연히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저녁 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저녁밥 걱정하는 거야. 저녁 뭐 먹지? 걱정, 근심. 그러면 여러분 뭘 걱정하고 있냐면 여러분 화자는 의식주 중에서 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섯 번째는 여러분 초가집이 어떻다고 얘들아? 비가 새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얘들아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여러분 집도 가난한 거예요. 집도 얘들아 초라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식주의 주도 가난한 삶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얘들아 밥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집에 비 새는 줄도 몰랐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몰랐는데 답이 정해졌는데 알았을까라고 질문해. 서리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식이랑 주가 모두 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무더기 옷이 부끄러움을 어이 알며. 그럼 여러분 옷도 어떤 옷을 입고 있어? 무더기를 입고 있어. 그러면 의식주 중에 의도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겠대. 왜? 너무 뻔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게 평생 동안 이어지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비가 새는 줄도 모르면서 밥 먹을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궁핍하잖아요. 그 궁핍한 처지를 여러분 의식주로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그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한 애가 모두 다 화자의 궁핍한 처지, 의식주의 궁핍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해왔어. 그럼 화자가 옳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기준에 옳다라고 하는 말들을 해왔을까? 아까 위에서 유교적 관념, 그치? 유교적 관념에 맞는 말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유교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는데 자기 신념대로 말을 계속 해왔던 거죠. 여러분 가끔 친구들 보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얄미울 때 있어. 여러분 약간 돌려서도 좀 설명해줘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쟤 왜 저렇게 얘기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자기 그걸 몰랐다는 거지. 서리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 현실은 여러분 어때? 너무 가난하죠. 그리고 남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은 입신양명하고 싶고 자기가 이다 나라의 쓰임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다의 괴리를 느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멍청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할까 자기 자신을. 이러면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니까 자기 스스로 멍청하다고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는지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어? A, BA 반복을 써요. 맞아요. A, BA 반복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편일까요? 자기를 비웃는 걸까요? 비웃죠. 그럼 여러분 비웃으면 무슨 태도 나와야 돼? 자조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맞아. 자조적 태도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을 봐.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았으며 하정, 여러분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 꿈이 깰 줄 어이 알았으며 추천, 가을 하늘에 달을 맞아 밤이 드는 줄 어찌 알았겠으며 동설, 여러분 겨울의 눈, 겨울 눈이죠. 겨울 눈에 시흥, 이러면 시가 뭘까? 이 시가 무슨 시자야? 그 대신은 그 날일자 들어가. 얘는 말씀 원자가 들어가네. 우리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시가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시 배우고 있잖아요. 진짜 시예요, 시. 여러분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면 여러분 문학의
힘겨워 추위를 어찌알며. 그럼 여러분 지금 10번부터 13번까지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 들어가지. 그러면 여러분 사계절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아름다움을 제시한 거야.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유유자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건 언제? 젊은 시절 때. 젊은 시절에 얘들아 자기가 어떤 상태일 때? 우아하게 살아왔을 때. 그러면 자신의 우아한 모습이었던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10번부터 13번까지 얘들아 어떤 표현법 썼을까? 문정구조 비슷해? 다 대구야. 맞아. 지금 다 대구법을 쓰고 그리고 여기 계절적 시어들 잘 들어가 있죠. 그쵸? 계절적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 사시가경.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시가 사계절. 사계절에 여러분 경자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경치야 얘들아. 사계절의 경치를 암울한 줄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계절의 경치를 나는 잘이다. 너무 잘 알고 지금은 여러분 이 사계절을 즐길 수 없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우월하니까. 자, 그리고 말로에 여러분 말로는 나이가 먹어서 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어요, 늙었어요? 늙은 처지죠. 늙은 내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여러분 밥 좀 못 먹고 해도 자연 즐기면서 이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생각할 거라고 해서 답이 정해졌는데 이러면 화자는 한탄하죠. 나는 생각할 게 없다. 나는 바랄 게 없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다음 얘기하세요. 자, 인간 10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러면 인간 10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이거든. 이러면 인간들끼리 옳고 그름 갖고 맨날 싸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대부분 싸울까요? 사람들이 돈, 명예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돈과 명예는 무슨 가치예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거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세속적 가치를 얘기를 해. 칸 좀 작지만 그러면 세속적 가치를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하죠.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일신, 여러분 일신은 나야다. 나야 몸. 내 몸의 번성과 쇠락을 100년 동안 근심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번성할 때도 있고 자기가 망할 때도 있고 번성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근심하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근심해야죠. 계속 쇠락하고 있으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월하구나. 나는 세속적 가치는 멀리하고는 있지만 난 정말 내 번성과 쇠락을 여러분 번민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오고 있구나.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도 누워있고 낮에도 그래.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말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지. 근데 아침에도 누워있고 얘들아 이렇게 있다는 건 화자가 얘들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무기력한 거야. 왜?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무기력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처지.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걸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아침에 낮에 누워서 그러하니 형식 비슷하죠? 대구법으로. 자, 여러분 그건 누워서 뭘 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누워서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설마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우월하게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줘서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운명이 하늘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구랑 생각 똑같아 얘들아? 남실주의동 박시봉관이랑 똑같지. 남실주의동 박시봉관도 자기가 내 힘으로 이끌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천성으로 인식하고 이 우화를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남실주의동 박시봉관은 똑같아. 용을 하고 있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애달프다. 이러면 그대로 애달프지. 왜냐면 운명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자기가 우월한 게 운명이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건 너무 슬프다. 명단. 고차 환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럼 화자가 얘들아 왜 늦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그럼 여러분 옛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는 현재에 만족한다는 거야? 과거를 가서 살고 싶다는 거야? 과거. 그렇지.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요. 그러면 과거를 지향한다는 건 다른 말로 현실에 대한 여러분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희황천지에 이러면 희황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 방학 시간 방학 때 배웠었다? 태평성대야 맞아. 태평성대에서 잠깐 자기 놀아봤으면 좋겠다. 요순 여러분 요순임금도 선생님이 얘들아 그 단어집에도 넣어놨다. 요임금 순임금이 얘들아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과거의 왕들이에요. 그러면 태평성대에 잠깐 놀아봤으면 태평성대에 얘들아 해와 달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태평성대에서 놀고 싶은 마음. 즉 근데 이 태평성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이거 과거야 얘들아. 과거에서 놀고 싶은 마음, 과거의 태평성대에서 살고 싶은 마음, 즉 현실에 대한 완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그럼 여러분 이 순박한 풍습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 순박한 아주 좋은 풍습 과거. 이 과거가 없어졌으니 결국 이 사회가 부조리하게 변했구나를 경박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경박하다라는 건 언제? 현재. 현재는 경박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여러분 순박했는데 지금은 경박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옆에 정리해봐. 풍속이 순박하지 않은 세태에 대해서 화자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 그럼 부정적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요? 비판해야지. 그치? 현실을 비판해야지. 그렇지?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자, 27번. 한만한 정해. 한만하다라는 건 여러분 되는 대로 내버려준 이 어지러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 화자의 신념을 누군가한테 말했더니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어떻게 생각했지? 다 미워한다고 앞에 나왔었지.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면 내 뜻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답답하겠지. 근데 여러분 답답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 무슨 정서도 느낀다? 외로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빈칸 없지만 여러분 외로움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 관동별곡 할 때 했었는데 관동별곡에 얘들아 비로봉에 화자가 안 올라갔어. 왜냐면 비로봉에 올라가면 공자님은 여러분 세상이 작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품위를 갖고 있는데 자기는 그럴 경지가 아니니까 비로봉에 차라리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거든요. 공자님이 얘들아 태산에 올라가서 중국 땅이 잡네. 그 넓은 중국이 조그마한 나라네 라고 생각했대. 이건 공자의 그 넓은 여러분 마음과 아주 뛰어난 여러분 정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얘들아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넓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공자는 좁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야. 그럼 자기도 공자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싶대. 그러면 공자의 고사를 인용을 해준 거지. 그래서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긴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다. 자, 추나라와 노나라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를 보고 싶네. 이러면 추나라는요 공자가 태어난 나라고 노나라는 맹자가 태어난 나라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고 싶대요? 공자 맹자한테 배우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이기 때문에 화자는 공자와 맹자를 지칭해서 이러면 지칭해서 이들을 배우고 싶다. 이들을 이러면 내가 따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누군가를 추구하는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옛 시절과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만리에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이때 여러분 만리는
천리 만리 백리 하는 시간, 여러분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때 리자가 이치이자예요. 이치. 근데 왜 선생님이 100, 1000, 만 숫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많이. 그치? 여러분 우리 고전식 어휘에 나왔어. 많이. 수많은 이치야. 수많은 이치에 눈을 뜨고 옛날의 뜻을 두었으니,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희왕천지, 유순일월, 성현, 공자, 맹자 같은 옛사람들과 시절을 여러분 동경하는 태도고요. 그러면 현실적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치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아한 시몬, 여러분 마음이지 내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아한 시몬이 누구야 이거? 화자죠. 화자가 내가 그리로 가고 많이 오는구나.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고 지금 안 오는구나. 내 마음은 저 과거에 가 있다는 뜻이야. 자, 인간의 혼자 깨어서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내가 과거에 가고 싶고 내가 이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인간 세상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니까 과거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미스터방하고 여러분 그 우월가에 있는 짧은 시조, 그 다음에 스핀,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시랑 현대소설 들어가잖아. 아니, 현대시랑 현대소설 들어가지? 현대시랑 현대소설 들어가는데 얘들아 그 다음 주에 미스터방을 먼저 하고요. 선생님이 그 뭐지? 가베군루이 루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데어 있는 그 연시조는 그거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먼저 찍어서 좀 보내줄까? 좀 미리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영상으로 먼저 보내줄게.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